만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로 꼽히는 칼 융이 유령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건요, 단순히 유령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보자는 거죠. 모든 건 말이죠. 한밤중에 들려온 의문의 노크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소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과학계 전체의 도전장을 내미는,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거대한 집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심령술이라는 거대한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는 1848년 폭스 자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의문의 노크 소리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이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서요, 금세 유럽 사교계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교 모임에서는 너도 나도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서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른바 테이블 터닝이 최고의 유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형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에 그 엄격했던 과학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당시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윌리엄 크룩스가 남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증거를 거부하는 건 인류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계 최고 엘리트조차도 이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느껴지시죠? 자신의 눈으로 본 걸 믿어야 할지, 아니면 평생 믿어온 물리법칙을 믿어야 할지, 정말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이게 정말 새로운 현실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거대한 사기극일까? 자신의 감각과 세상의 법칙,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대체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 심리학자 칼 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융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 기이한 현상들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경험, 바로 그 자체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융은 영혼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의 접근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심령술사들은 당연히 죽은 자의 영혼이 테이블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융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의도된 떨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집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그 기대를 따라서 살짝살짝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테이블을 움직인 건 유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었던 거죠. 사실 융은 이미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의식적인 통제 없이도 갑자기 마비되거나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 융의 눈에 영매들의 그런 자동적인 움직임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심리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융의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까지 한 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융에게 유령이나 영혼은 외부에서 온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그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요. 우리 무의식의 어떤 활성화된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융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놀라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한 영매에게 자신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숫자를 한번 맞춰보라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성공률이 무려 77%였습니다. 이건 우리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죠. 그런데요, 융에게 이 모든 게 그냥 학문적인 탐구 대상, 그냥 이론에만 머물렀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가장 개인적이고 어쩌면 소름 돋는 경험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때는 1920년 여름이었어요. 융이
영국의 버킹엄셔에 있는 한 시곤집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이론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리죠. 주말마다 그 집에 머물렀는데 밤만 되면 아주 기이한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역겨운 냄새, 분명히 새는 곳도 없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뭐 이런 걸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음,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만한 크기의 동물이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현상은 점점 더 강렬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결에 문득 눈을 뜬 융은 바로 자기 옆에 개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한 노파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끔찍하게도 얼굴의 왼쪽 절반이 없어진 채로 남은 오른쪽 눈이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융은 비명을 지르면서 침대에서 뛰어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넘어 끔찍한 개인적인 경험까지 한 뒤에 융은 이 모든 미스터리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융이 내린 최종 결론은 유령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이런 경험들이 객관적인 현실에서는 거짓일지 몰라도 그것을 겪은 당사자에게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정신적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융이 남긴 이 말 속에 그의 핵심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미신은 서로 보완적이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검어지는 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어둡고 원시적인 그 무의식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해 유령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까요?